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지나가니 이번엔 물류센터 발입니다.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82명으로 전날에 비해 4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때는 솔직히 클럽 간 분들 원망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임을 잘 알기에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아프면 일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위생수칙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도 이런 규칙을 들이대기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가 잃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부디 잘 넘어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쓰고 계세요? 부모님이 용돈 주면 형제들마다 다 쓰는 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사람마다, 가족마다 이 쓰는 스케일과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지원금 어떻게 잘 써야 소문날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완판남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화 연결돼 있어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사님 이름 석자 앞에 완판남이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네, 좀 안 어울리시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떤 것들 완판시키셨어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자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나물, 최근에는 아스파라거스를 오늘 아침까지 한 2만 상자를 다 팔았습니다. 와, 네. 저는 감자 샀어요. 아, 사셨습니까? 어유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아스파라거스는 실패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살 수가 네. 없더라고요. 너무 금방 완판돼서. 양이 좀 적었었죠. 네. 이제 곧 토마토 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판의 비법은 뭡니까? 아, 완판은 뭐 제가 한다기보다도요. 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이 완판의 비법이었군요. 네네. 네, 지사님 오늘 제가 인터뷰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지사님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중앙시장에 가서 그동안 못 샀던 걸 좀 샀습니다. 뭐 사셨어요? 아유, 이게 좀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제가 나이 드니까 머리가 좀 빠져서요. 네. 그동안 이제 발모제를 사고 싶었는데 그거 일부러 사러 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머리 빠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요. 이걸 이번에 아주 속 시원하게 샀습니다. 그렇군요. 발모제 사셨고 정말 이 굉장히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드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발모제 사셨고 또 뭐 사셨어요? 또 요새 이제 시장에 가면 전통시장에 가면 산나물이 싱싱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머위나물이라든지 뭐 곰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즘에 한동안 운동을 못해서 또 조깅화도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조깅화도 하나 샀습니다. 아, 얼마나 쓰셨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 좀 났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집사 둘이 이제 두 식구로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제가 36만 원 썼더니 조금 제가 오버해서 썼죠. 그렇네요. 30만 원 써야 되는데 6만 원을 더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써봤지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나라에서 주는 돈이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소비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의 어려움이 좀 해결된다.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셨죠? 네네. 네,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심리학 용어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본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도 이걸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빨리 사서 소비를 일으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래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좀 갖지 마시고 펑펑 좀 써주십사는 부탁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값지지만 또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는 경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껏 펑펑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확실히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잡고는 있지만 우선 전화로 전통시장 같은데 상인회장님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강 30-40% 증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 이렇게 뚜렷한 증가세가 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액이 전국에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한 70% 정도 줄었을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한 30-40% 좀 뚜렷하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비가 많으니까 그 강원도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뭘 제일 많이 사서 쓰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고기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우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 이제 고기 소비가 줄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자, 도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연결된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 주기 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앙정부 부담이 이제 너무 크다라는 건데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2 정도의 비율이에요. 지자체가 너무 중앙정부에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부담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액수보다도 시차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좀 늦게 따라오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려면 뭐 도지사나 시장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한 2-3달 걸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10을 주면서 2를 부담하라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를 다해서는 저희들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곳곳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논쟁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이십니다. 네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엊그제죠. 3차 추경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재정 건전성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생각은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말하자면 돈이 제일 없는 도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00억을 편성했는데요. 우리로선 뭐 꽤 큰 돈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이 6조 한 5천억 되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버는 분이 2만 원 정도를 빚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이제 이것도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들 그동안 조금 덜 급했던 예산들 그 구조조정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상당 부분을 좀 메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생 인터뷰 코로나19의 완판남 우리 최문수 강원도지사와 인터뷰 중인데요. 지사님, 이 3차 추경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은 지금 도정 전체를 말하자면 재난 대비 행정으로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YTN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셨는데요. 올 가을이 되면
2차 재유행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이게 올 가을이 되면 이제 저절로 독감이 유행이 되는데 독감하고 이 코로나가 섞여서 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예상이어서 이번 1차 팬데믹은 저희가 별 대비 없이 맞아서 크게 당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 2차 재유행이 오면 다시 경제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와 방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그래서 소비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는 이 투트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팬데믹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강원도가 지금 원격 의료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한 저희도 찬반 논란을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시범직으로 규제자유 특구 시범직으로 진행이 돼서 원격 의료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듣고 토론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보면 반대하는 만한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의사 선생님들의 주도로 의사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 과정이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관주도로 진행이 되고 또 의료를 너무 말하자면 산업, 조금 더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돈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들을 갖고 계셔서요. 이걸 좀 재조정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고 주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부터 좀 먼저 그렇게 좀 재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주도가 아닌 의사 중심의 주도, 그리고 돈벌이가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원격 의료를 준비해 보시겠다라는 다짐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네. 강원도 하면 이 남북철도 사업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뉴딜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요.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자되는데 사실은 이건 뭐 언제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철도가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저 부산에서부터 건설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삼척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기까지 이제 완공이 됐죠.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강릉까지는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에서부터 지금 고성 이 좀 비어 있어서 요거를 좀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 부산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까지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저 멀리 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 단절 구간이어서 언제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요. 주재식님께서 최문순 도지사님 항상 도민을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외상사절님은 최문순 시장님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서지성님은 저는 소고기 사서 가족회 시켰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강원도 사실은 작년에 큰 산불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때 또 우리 도지사님이 관광 많이 와달라. 그게 우리 도민들 도와주는 거다. 그런 메시지도 또 YTN 라디오 통해 전달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강원도 관광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업 하시는 분들도 방역 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조금 약간 회복세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감염이 되거나 그런 일은 뭐 절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도 경계에서부터
방역과 발열 체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전체에 그 방역을 하면서 도에서 인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증된 곳만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게 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복잡한 서울에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네. 좀 이렇게 답답함을 풀고 가시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 믿고 가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다녀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0074님이 아내가 지원금 카드 못 줘서 1원도 못 쓰고 있는데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지사님.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떡하죠? 그거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니, 답을 주셔야죠. 평소에 좀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은 평소에 잘 하셔서 36만 원을 쓰신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온 국민들이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또 어려움도 많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가 하는 것도 또 전 세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요번만 잘 넘기면 앞으로 오는 것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들을 전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